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자, 오늘부터 시니어 TV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고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고 박사님께서 그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저는 웃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문화야 놀자에서 문화를 맡으시고 저는 놀자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훈 씨, 예, 예, 예전에는 정보 찾으려고 뭐 하셨어요? 아무래도 신문, 책, 그리고 너무 멀리 가셨다. 그런가요? 조금 더 TV. TV하고 인터넷이 됐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도 검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전에는 원하는 정보를 위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인터넷에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고 데스크탑 지적거리고. 앞에 가서.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데스크탑 앞에 굳이 갑니까? 모바일. 자, 스마트폰 그렇습니다. 하나로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찾을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손 안의 세상이다. 네. 이런 또 카피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희 오늘 이 프로그램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소위 유행이라고 하죠. 유행.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트렌드라고 하는데 문화 트렌드. 그러네요. 그거 두 개 다 아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다르죠. 유행과 문화 트렌드. 박사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 문화 컨텐츠 박사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네, 박사. 그래서 앞으로 그냥 고 박사님 제가 알겠습니다. 모시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이 그 문화 트렌드가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있는 건 좋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 녀석이 굉장히 성질이 안 좋아요. 그래요? 네. 오. 너무 빨리 바뀌어요. 저희 집사람 같군요. 네, 좀 다루기 힘든. 편리하지만 굉장히 다루기 까다로운 그런 존재가 아닌가. 요 시간을 현재를 살고 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문화 트렌드를 알게 되면 또 삶이 재미있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다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한. 네네네. 손안의 세상이지만 보다 폭넓은 세상을 보기 위한. 그리고 재미있게 보기 위한. 그렇죠. 네. 예. 자, 그래서 저희 이 프로그램 문화야 놀자에서는 이 문화 트렌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얘기해 주실 많은 전문가들 모시고 아하. 한번 재미있는 문화 여행을 하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매주 이렇게 모시고 네네네네. 각 분야에 따라서 아주 심도 있게 그러나 재밌게 네. 풀어갈 수 있게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예. 오늘 또 특별한 이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글쎄요. 웬만하면은 같이 공동 진행을 하면은 좀 알려주시잖아요. 이 PD님이시라든가 감독님이시라든가 또 진행을 맡고 계시니까 좀 알려주셔야 되는 게 좀 상식인데 왜 이렇게 블라인드를 하고 계신지. 이게 예. 블라인드가 아닙니다. 이유가 이 문화 있나요? 트렌드 흐름을 에서 딱 보시면 이걸 전문 용어로 예. 신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주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화야 놀자의 큰 그림을 잡아주실. 그럼요. 야, 굉장히 그런 큰 분이 나오시나요? 당연하죠. 자, 문화 했을 때 예. 자, 음악이면 음악, 예. 정치면 정치, 정치면 정치. 문화면 문화.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통달하고 계신 예. 평론가 누굴까요? 혹시 김영곤 씨는 돌아가셨는데? 그 능력 가진 제가 안 됩니다. 그럼 문화부 장관님 나오시나요? 그분은 다음번에. 다음번에.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문화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누굴까요? 대중문화 평론가 김갑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김갑수 선생님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네. 안녕하세요. 전 처음 반갑습니다. 뵀어요. 정말요? 처음 뵀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처음 뵙긴 하지만 예. 김갑수 선생님
아시죠? 아까 엄청 좋아를 그럼요. 하셨는데.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김갑수 선생님이나 저나 약간 연예인급이기 때문에. 그쵸, 네, 연예인이죠. 서로 실제로는 처음 봤어도 서로 계속 브라운관을 통해서 만나봤던. 아니 조준 씨나 검색하다가 너무 연락공따이였어요. 이 프로그램에서도 생각하더라고요. 허락하지 않았던 제 소개를 김갑수 선생님께서 해주시잖아요. 네. 아유. 그러면 예. 한 번 또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김갑수 선생님은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네, 조준 씨가 예. 알고 있는 김갑수 선생님은 일단은 웬만한 힘 좀 쓴다는 네, 쉬운 말로 방구 좀 낀다는 정치인들도 무서워하는 그렇죠. 독설가 겸 바른말 전문가. 네. 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독설가하고 바른말 전문가가 독설하고 바른말이 약간 이게 완전 대비되는데 네. 아, 그럼 그렇습니까? 양면성이 있는 그런 분이란 말씀이신가요 지금? 첫 해부터 혼나는 분위기인가요? 안 되겠어요. 김갑수 선생님 예.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직접 잘 말했네요. 맞습니까? 이중인격, 사중인격, 오중인격, 한 개의 얼굴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저보고 독설 얘기하는데 예. 세상이 못마땅한 게 더 많았던 시절에 막 함부로 말하던 때가 있었어요. 예. 방송이든 어디서든. 근데 어느 시기부터는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도 어떤 각도를 보느냐 이것 따라 판단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좀 밝은 면을 보는 쪽으로 늙어졌어요. 그게 늙으셨다고 하시니까. 나이를 드시면서 되게 부드럽고 온화하시고 착해졌다는 네. 의지하고 무관하게 나이 들면서 그런 거요? 제 화두도 그거거든요. 옛날에는 뭐 희망, 행복,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좀 오글거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큰 관심사가 그거예요. 한국인은 이 정도로 잘 살게 됐는데 왜 별로 행복하지 않지? 이런 게 제일 관심사가 돼요. 야.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모든 조건에서 상상도 못하게 변화가 됐는데 다들 인상 찌푸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미 제가 볼 때는 표현만 좀 유해지셨지 이거만큼의 독설이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설을 하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잘 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는데 너희들은 왜 불행하냐? 라는 얘기를 먼저 하신 거로. 예. 그런데 예. 전인 김갑수 선생님을 옆에 네. 지켜봐서 아는데 엄청 착해지신 거예요, 진짜. 맞습니까? 이 말을 예. 예전 김갑수 선생님의 예. 화법으로 하면 독설로 하면 또 완전 다른 얘기가 그렇습니다.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갑수 선생님은 가장 상징적인 게 있어요.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시거를 물고 있는 일하고 있는 표정이 굉장히 대표적이라면 김갑수 선생님은 딱 이러고 있는 거 있죠. 딱 이러고 있는 거. 땀이라고 이렇게 딱 찝으시는 그게 아주 상징적으로 기억이 되네요. 저는. 예. 자, 이제 자, 오늘 김갑수 특집이 아니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게 문화야 놀자입니다. 네, 문화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그만 놀고 자 네. 문화 한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예. 자 문화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문화 트렌드를 했는데요. 저희가 왜 저희 첫 회인데 첫 회 게스트 분이세요. 네, 초대선. 예. 근데 첫 회인데 왜 김갑수 선생님을 모셨냐 하면 특별히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네. 그런 건데 요즘 문화 트렌드 중에서 요 몇 년 사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급변하는 문화 전반적인 그런 현상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많으신 분들이 왜 변했고 뭐가 변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쵸, 핫한 이슈. 그게 대표적인 상징적인 핫한 문화 트렌드. 트렌드가 뭐가 이게 뭐가 있을까요? 저더러 K 같아요, K. K? K씨는 아니고요. K씨. 김갑수 선생님이시라. 본인? 예. 제일 핫한? 온갖 것에 K가 붙죠. K 라면, 뭐 네, K 병원, 맞습니다. K 방역, K 컬처. K 국방, 하죠. K 자주포, 예. K. 맞습니다. 이게 뭘까? 우리 나름의 자부심의 표현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요즘 말로 국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요새 또 뭐 여러 방식이죠. 유튜브나 여러 방식으로 해외 사람 사이를 알 수가 있으니까. 예. 우리가 알던 우리가 아니었네. 이거에 대한 자각. 그러면서 K에 대한 범주가 아주 넓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류라고 보통 말하는 K컬처, 이 K컬처의 K컬처가 이렇게 확산되고
많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벌써 한 20여 년 잡는데 작년 1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K로 인한 이 한국 문화의 여러 가능성들 또 그 영역의 확장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한 거죠. 그 결론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었구나. 처음 알았네. 되게 그런 겁니다. 아, 예. 그 문화적으로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쵸. 선진국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김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K컬처, 한류라고 하는 부분들은 문화 선진국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코리아 웨이브에서 온 말이거든요. 원래 한류는 코리아 웨이브인데 이 웨이브는 아니죠. 그 웨이브예요. 맞아, 맞습니까? 맞아. 이 웨이브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물결. 네네. 아, 예, 맞군요. 근데 요새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아예 K컬처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게 그 코리아 웨이브라는 게 아주 일단의 유행 현상처럼만 보였는데 그렇죠. K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의 K컬처를 범주를 높이게 되면 한국에서 발원하거나 한국에서 조합한 하이브리드화한 모든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서방권에서까지 서방 주류에서까지 아주 힙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더라. 이 경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저희- K컬처라는 용어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무지랭이 같은 경우는, K컬처다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게 BTS. BTS. 예. 아, 뭐. 음악문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K컬처 중에서도 제일 또 핫한 게 K팝이잖아요. 근데 그 K팝 얘기하면 뭐 BTS를 말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BTS를 말하기 전에 잠깐 네. 조지훈 씨의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 저의 중학교 싶은데. 시절로 돌아간다. 레드썬? 네. 몇 년 전인가요? 근데? 생물학 시험 수업이에요. 종속 과목 계문강. 예. 정석 과목 강문계가 아닌가요? 예. 종속 과목 강문계. 예. 계문강 아니에요? 종속 과목 왜 강문계? 헷갈리게 하시죠? 이게 뭐냐 계통수가 있는 거죠.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 계통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네. 이렇게 계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BTS 이렇게 불쑥 들어가 버리기보다 네네네. BTS가 어느 동네에 있는 K컬처지 이제 이것부터 그렇죠.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BTS는 음악. 그렇죠. 예. 그러면 또 드라마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음악이니까 예. K-팝, K-팝. 예. 음식도 있잖아요. K-푸드라고 그러죠. K-푸드. 그쵸. 예. K-뷰티도 있고. 아, K-뷰티 맞아요. 네네네. 예. K-드라마도 있고 K-드라마.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아, 있는데 맞네요. 일단 현재 왕성하게 생산이 되고 각광받고 그다음에 요즘은 문화를 독자적으로 떨어뜨릴 생각이 아니라 산업의 영역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문화산업이라고. 옛날처럼 순수하게 예술적 향유를 하던 일종의 이제 신분제 사회에서의 유한층 이 사람들이 누리던 고급 문화는 지나간 거예요. 모든 일하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게 대중문화인데 이게 이제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창의적인 특성보다는 다수가 얼마나 그걸 구매했느냐, 돈이 얼마나 유통이 되느냐 이걸 중요시하게 하는데 BTS는 한마디로 뭐 놀랍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두 꽤 많은 이해를 갖고 있을걸요. 그렇죠. K-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수 있겠구나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뭐죠? 미나리를 비롯해서 네. 야, 영화 그 K-movie가 전화에 뭐 또, 봉준호 감독 예, 시작해서 이 미나리나 기생충은 영화고, 예. 그다음에 뭐 사랑의 불시착이나 뭐 이 등등은 드라마고,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강세를 보이는 K-웨이브는 아무래도 K-드라마인데 예. 거기에 영화라든지 우리 예능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냥 이 영상물 한국에서 만든 영상물도 이것도 진짜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유행 현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거는 그냥 K 드라마라고 범주화시키죠. 그리고 잠시 K 드라마. 맞습니다. 예. K 드라마도 있고 거기 또 최근 코로나 현상도 있고 몇 년 사이에는 이 한국 웹툰 자체가 세계 시장을 지금 다 이 산업적으로 네.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를 얘기했거든요. 예. K-팝, K-드라마, K-푸드, 그다음에 K-뷰티. K-뷰티. 근데 여기에 지금 빠진 걸 얘기하고 계신데 웹툰, 그다음에 게임.
인터넷 맞습니다. 이 게임이요. 예, 예, 이 두 개도 어마어마한데 사실 금액적으로는 이 게임이 제일 커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등등이 현재 가장 각광받는 영역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데 나이 든 사람들은 직접 거기에 참여하거나 즐기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게임 같은 건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왠지 그냥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뿌듯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 얘기를 해나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잠시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이 하나가 동떨어져서 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게 그 K 드라마나 K 무비를 통해서 저희 화장법이 전해지더라고요. 한국식 화장법이 전해지면서 유명해요. K-뷰티가 예. 그러면서 한국 화장품 시장이 커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말씀해 주신 건가요? 예, 예. 아, 맞습니다. 아니, 그 좀 세부적으로 얘기할 거리가 조금 있는데 예. 뭐 어떻게 얘기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예. 처음에 말씀하신 왜냐하면 이 K-뷰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약간 그 K-컬처 중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네. 이런 현상이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제일 처음 얘기 아까 생물학. 네. 그 시간으로 가셔서 네. 뿌리부터 한번 네. 어디부터? 얘기하시는 게 뿌리는 좋죠.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마음대로. 뿌리는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이게 1970년대, 네. 60년대로 봐야 되죠. 우리가 이제 못 살던 나라.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북한이 사실은 그때 더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필리핀에서 아버지가 그 참사관인가를 한 근무하다 온 사람의 딸이 우리 반에 왔는데 얘는 너무나 선진국 출신이야. 그쵸. 그 당시 필리핀이 너무너무 잘 살아서. 그리고 우리의 꿈이 태국처럼 살았으면 좋겠고 말레이시아는 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그런 시절에 우리 같은 사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예. 지금의 한국은 상상조차를 못했어요. 예. 그러면 무엇이 지금 상상 못할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면요.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고 다들 노력을 했지만 크게 추려보면 한 세 가지쯤 돼요. 첫째는 아무래도 경제력입니다. 아, 맞습니다. 경제력. 이걸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력은 그냥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 국민 총생산으로 보면 되는데 미국이 원탑 아니에요. 그쵸. 한 22, 3조 매년 바뀌지만 이 22, 3조 달러. 예. 그다음에 중국이 14조 달러. 그다음에 3위가 일본이 한 5위 5조 달러. 5조 달러. 예. 그다음에 이제 영국, 프랑스 정도의 나라. 우리가 1조 8천억 그 내외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3자를 빨리 따야 돼. 근데 그 사이에 걸쳐진 나라가 캐나다. 이 1인데 지금 2 없이 3자부터 먼저. 1.8이라니까요. 2는 금방 달성될 네네. 것이고 3, 4, 5, 4위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3조대로. 탑5 나라쯤 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스페인, 러시아 이 정도가 우리랑 아주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이고 우리보다 조금 위가 이탈리아예요. 근데 이탈리아를 제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탈리아하고 그 약간의 간격 사실 금액적으로는 어마어마하지만 이게 이제 한 1, 2년 안에 충분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길 네네. 바라는데 아니 뭐 경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저 같은 비전문가가 본다 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얼마나 도달해 있는지는 이렇게 수직 계열화 시켜놓고 위치를 한번 보면 우리가 정말 높은 데 있단 말이에요. 한 10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국방력이에요. 첫 번째가 경제력, 두 번째가 네, 국방력. 국방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디서도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하여튼 요거는 숫자상으로 우리나라가 뭐 세계 한 6위라네. 벌써 그렇게나. 250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6위예요. 저희 나라는 사실 분단 우리나라. 이런 것뿐에 국방 이런 우리나라는? 부분들은 네네 예. 항상 예. 네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여서 애석하게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6인데 예. 5위가 일본이에요. 이거 좀 어떻게 해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정보를 잘못 알고 있었는데 저는 북한이 북한은 수입관에 재래식 들었다고. 무기가 대반이기 때문에 아주 낮고 핵은 별도로 산정할 때 따로 하기 때문에 이런 순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예. 경제라는 게 이제 삼성 휴대폰이나 반도체가 팔리고 LG 세탁기가 팔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구상에 지금 1세계라고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요.
엄청난 이제 산업적 기반을 갖고 또 군대라는 힘센 배경도 있고 해도 절대로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문화라고. 문화가 성장하지 않은 가운데 경제력과 국방력만 키웠다고 1등 국가가 될 수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 쪽으로 향하게끔 끌어올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게 중요하고 가령 그 나라 문화를 내가 가령 무슨 미얀마의 노래를 좋아하게 된 사람이야. 우연히. 네? 미얀마 음악을 사랑해. 근데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우연히 그랬어. 예? 그랬더니 예. 지금 뭘 흥미진진해요. 과자를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메이드 인 미얀마야. 반갑지. 그렇죠. 어디 외국 드라마들이 쭉 나오는데 미얀마 드라마나 영화야. 보고 싶고. 네. 다음 달엔 여행을 가야 되겠어. 여행지로 미얀마를 가고 싶고. 미얀마에서 만든 무슨 상품이 있으면 그걸 사고 싶고. 그죠? 어퍼너티. 친숙감.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정말 문화의 힘이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경우가 한 20여 년째 동아시아 국가, 그때 동아시아는 우리는 우리끼리 한중일이라고 그랬지 한은 없어요. 그렇죠. 중일만 있어, 중일만. 근데 한국이 자꾸 머리를 이제 올리는 게 경제력 상승해서 올라오지만 이게 집안에 부모가 있으면 애들이 막 한국 그러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출발이 K컬처, 한류의 출발은 K-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이제 K-팝에 대해서는 TV만 틀면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은 설명과 분석을 했으니까 여기서 또 반복을 할 필요는 없죠. 더구나 여기 연예인이 계시니 그런 연예인. 저는 잘할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예. K-팝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왠지 다 알 것 같아. 그럼 특별한 얘기를 준비해 오신 것 같으니까 그 얘기 푸시죠, 지금. 아니, 제가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특별한 게 하나 있긴 있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예.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음악을 들어서 음악 평론가로서 11권의 평론서를 낸 말하자면 음악 전문가예요. 예. 네네. 근데 주 대상이 클래식 음악이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재즈 음악이 좀 붙고 이게 뭐죠? 수준이 높다 이거야. 이것이 과거사에 우리 때는 예. 내가 공들이고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아주 멋진 것은 클래식 음악이거나 재즈 음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조금 더 대중화되면 락이었고 예. 뭐 이런 음악 장르들이 있었어요. 그럼 K-팝은 뭐냔 말이에요. K-팝은 대중화 시대에 극단적으로 대중화된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혼종의 음악입니다. 혼종? 예, K-팝은 바닥에서 어느 날 누가 창조해서 만든 창조의 산물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여러 가지를 쓸어 담은 거예요. 그러면 되게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볼 수가 있죠. 하나가 댄스죠, 댄스. K-팝은 현재로서는 나중은 몰라요, 어떻게 분화될지. 네, 이 댄스적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고 댄스와 결합되어 있는 퍼포먼스, 정말 다양한 퍼포먼스. 그다음에 음악적으로는 뭐 EDM이나 힙합이나 굉장히 미국에서 소위 하위 문화, 서브컬처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오히려 중심으로 데려왔어요. 가령 지금 BTS는 팝 쪽으로 많이 기울었지만 출발은 이 힙합 그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K-팝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화려하고 다채롭게 만들고 굉장히 훈련된 사람들의 이 전문적 기량에 의해 드러나는 영미 계열의 하위 음악의 새로운 형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반짝거리는 굉장히 신나는 댄스 음악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하셨던 게 거꾸로 돼가는 게 아닌가. 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선생님의 어린 시절을 말씀하실 때 서양 음악들이잖아요. 사실 클래식, 팝 음악. 뭐 그건 최고인 줄 알았죠. 예, 그랬었는데 이제 역으로 한국의 음악이 외국에 가서 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우리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 예. K-팝보다 이제 용어를 먼저 쓴 게 J-팝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J-팝은 J-락이라는 거랑 구분이 돼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팝보다 락이 우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실 필요는 하나도 없는데 그 업계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들의. 그러니까 일본은 J-락은 지금도 대단해요. 예. J-팝은
비교도 안 되게 우리한테 이제 밀려버렸고 예. 뭐 구글링 같은 거에 보면 매출 분야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그 K-락은 다르지만 K-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 이런 그 K-팝보다 훨씬 먼저 더 글로벌하게 이 디바이스 글로벌한 디바이스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여기 진출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정교하게 또 댄스면 댄스 이런 것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런 시도가 좋았고 오랫동안 또 돈도 많이 들였고 차이가 뭘까요, 대체? 그건 차이가 아주 분명하죠. 여긴 우리나라 사람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비속어를 썼고도 뭐라고 안 할게. 이게 한국 놈들만 가능한 일이에요. K-팝은. 한국 놈 아니면 못해. 왜냐하면 이게 기획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연습생 데려다가 한 12~13살짜리를 앉혀놓고 7년 동안 너 죽도록 매일 춤과 보컬과 태도와 어학을 공부할래 하면 이 세상에 할 사람이 있을까? 못해요, 못해. 다 도망가. 1년 하다 도망간다고요. 기약도 없는 세월을 이를 악물고 버텨내고 그 피, 땀, 눈물의 세월을 이겨내는 인간들이 한국 놈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탄생한 게 피땀 눈물 그 고통을 표현한 게 죄송합니다. 근데 말 된다. 예, 피땀 눈물이라 개그맨이 그러셔서 아니고 요즘 BTS 예. 그러니까 이 기획사 시스템을 저는 이제 공장형 아이돌 생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했는데 예. 얼마나 그렇게 바보스러운 생각이었냐면 저같이 클래식 매니아였던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뭐 여러 음악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보아는 12~13살 때부터 했다고 아마 네, 13살부터 했습니다. 예. 예. 제가 매우 사랑하는 마르타 아레리치라는 피아니스트 3살 때부터 하거든. 클래식은 그보다 더 심하게 더 어린 나이에 더 심했단 말이에요. 많대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할 게 아니야. 그다음에 100만 명 정도가 매년 아이돌 스타 되고 싶다고 달려들었다가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한 해 뭐 한 10명 이내가만 성공을 한다고 그래.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게 아이돌이 됐건 뭐 배우가 됐건 뭐 좀 해보려고 청소년기에 죽어라고 뭘 해본 사람은요, 딴 걸 해도 잘해. 가게를 해도 잘하고, 맞습니다. 사업을 해도 잘하고, 창의적인 일을 하면 더 잘하고. 그러니까 난 그게 헛된 세월의 낭비라고 생각 안 하게 됐어요. 하여간 기획사 시스템이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것, 거기에 걸맞는 또 자원들, 이 학생들이 결합이 되면서 점점 진화돼 나오는데 요새 유튜브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대략 뭐 서태지 때부터 기원을 잡더라고요. 저는 조금 이견이 있긴 있는데 뭐 그건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여간 지난 한 20여 년 동안 K-팝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추적을 해서 보시면 하다못해 춤 하나라도 옛날에 군무 딱딱 맞추는 거지만 지금은 별개의 동작이 모여서 하나의 뭐 조화로움을 이루는. 꽃을 이룬다든지 어떤 표현을 하는 식으로 바뀌어가잖아요. 잠깐도 멈춘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말이에요. 그 BTS가 있기 전에 저희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런 이슈 K에 대한 이슈를 만들기 시작한 게 저는 싸이가 아니었을까. 강남 스타일이 또 선행되지 않았을까. 한 번에 기폭제가 당연하죠. 되죠. 예, 근데 생각합니다. 싸이는 웃긴 게 네네네. 그건 완전 B급 감성 아니에요. 그렇죠. 좀 저속하고 우습다. 그걸 전면에 내세웠다고. 뭐 화장실 마려운 걸 어쩜 그렇게 표현을 해야만 되는지 정말 막 창피했다고 내가 그걸 볼 때. 그런데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야. B급 감성이 안에 있었던 거죠. 프랑스에서 제일 각광받았다는 게 뭘 말해. 거기 문화적 자부심 엄청 센 나라인데 이 싸이식의 그 동작 따지면 굉장히 웃긴 게 많은데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팝은 어차피 그러니까 아까 J-팝, J-락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를 하다 얘기 잠깐 놓친 건데 일본은 말하자면 이 서구 문화에 도전해서 자기들도 무언가 하고 싶었는데 이 주제를 좀 넘은 것 같아요. 고급한 영역. 서구 사회에서 고급한 영역이라는 것에 달려붙어서 엑스제팬 같은 게 이제 이 락에서 아주 정통한 락에서 꼭대기까지 가보려고 그러다가 처참히 안 됐거든요. 한국은 아예 발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싸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그 하나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해외 시장에 내보내려고 하면 소개할 방법이 없었죠.
소개할 방법도 없었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저작권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방송국하고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감독하고 이슈가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그 선에서 이 컷오프가 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핫한 스타가 뜨고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이 사실 어렵고 힘들었는데 싸이를 보면 참 희한한 게 이 플랫폼이라고 한 유튜브가 지금 유튜브에서 사실상 처음에 그 나가기 그렇죠, 시작한 그렇죠. 거죠. 근데 예, 거기가 유튜브가 이제 내놨을 때 굉장히 많은 뭐 예를 들면 예산과 이런 걸 들여가지고 아주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세상을 글로벌을 하게 이 싸이가 세상을 품겠다 하고 들어간 이렇게 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릴 방법이 그게 제일 편안하고 쉬운 방법이어서 저작권 부분뿐만 아니라 한 번에 딱 하면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싸이가 있었고 사실 BTS도 이런 디지털 환경, 플랫폼 그러니까 환경을 많이 맞아요. 본 거죠. 지금 한국인이라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접했을 것 같아. 맞습니다. 많이 알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여러 다양한 장르를 혼합시킨 유형의 댄스 음악 스타일이 기획사의 아이돌 그룹에 의해서 창안이 돼서 한 20년 흐른 동안 엄청나게 네. 성장을 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애초부터 뭐 해외 진출을 계획했던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소셜 미디어의 성장과 함께 길이 열렸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튜브나 그다음에 요새 V 라이브를 더 많이 하고 뭐 위버스 통로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이 보니 이게 뭐야 하고 봤던 사람 중에 일단 주류 세계라고 하긴 조금 뭐한 나라들이 우선 압도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였다. 동남아, 남미, 중동 이런 데서 이제 케이팝을 근데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조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좋아하죠. 알아. 완전 크레이지 크레이지 지난 역사를 달달 꿰을 만큼 알고 밤낮이 들여다보고 이러는데 어느 장르나 그 분야가 크게 성장하는데 거의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존재는 슈퍼스타예요. 그러니까 누구야 엑소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아이돌 그룹 잘하는 사람들이 쫙 있는데도 전 세계적인 존재가 하나쯤은 나타났어야 돼. 하긴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뭐 슈퍼주니어나 뭐 이런 계속 있어요. 네, 계속 이제 뭐 태국이나 그래서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에서 가서 사랑받고 맞아요. 동아시아까지는 진출이 네네네네. 됐는데 정말 글로벌리 어마어마한 존재가 나타날 법도 한데 이때는 이미 이 빌보드 잡지에서 K-팝 차트를 별도로 만들 때야. 그러니까 K-팝이 영역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죠. 빌보드에 이제 전체를 망라하는 이 핫백, 이 히트곡 차트하고 앨범 차트, 200 차트, 그 외 하위 장르 중에 딱 하나 있는 게 라틴팝이에요. 그러니까 영미팝이 아닌 것 중에 장르 하나 있는 게 라틴팝인데 우리 K-팝도 그 안에 뚝 들어갔어. 인구가 5천만인 저 멀리 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나라의 그 유행곡을 빌보드에서 한 차트를 별개로 할애하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아까 일본 얘기했는데 보아가 일본 진출을 상당히 먼저 했거든요. 네. 했을 때 이제 보아가 일본 진출을 해가지고 이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5년인가 7년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주 뭐 세계적인 성장 뭐 이런 부분은 못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완전히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근데 원더걸스가 처음에 미국에 이렇게 이제 사실 이런 방탄소년단 훨씬 이전에 원더걸스가 신곡 앨범을 내고 데뷔하고요. 거기 그 차트에 딱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하루였습니다. 그 원더걸스가 쓰라린 K-팝 역사의 산 증인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YB 네네. YB 누구지? 그 윤도현 씨도 예. 한국의 유명한 락커라고 영국 갔다가 저 시골 클럽들만 다녔다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하물며 이 JYP에 큰 기대를 모으고 여러 가지 섭외도 하고 원더걸스 갔는데요. 그 사진 찍힌 거 보면 처참해요. 예. 이렇게 좀 안마업소 같은데 일하는 여성처럼 막 이 분장을 해놓고 이렇게 좀 싸게 막 그 취급 인종차별 당한 거죠. 아무도 붙여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몰랐던 사실인데 뭐라 그러죠? 플랫폼이 유튜브라든가 틱톡 아니, 그러니까 같은 플랫폼에 의해서 알려진 거거든요. 그 친구 누구야?
지금 얘기한 원더걸스는 예. 바로 미국이란 데를 진출을 해서 메이저에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나 홀대를 받았어. 근데 BTS는 그런 도전을 한 일이 없어. 아, 그렇죠. 예. 그냥 자기 음악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음악 팬들인 아미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들끼리 주고받은 그냥 얘기일 뿐인 거예요. 예. 근데 이 BTS의 노래와 음악을 접해 들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 이걸 살을 붙여 나가는 거죠. 일을 꾸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방탄소년단이 하도 미국의 유력 방송에 출연하고 그러니까 그냥 저러나 보다 하지만 저거 굉장한 일인 거거든요. 얼마 전 그래미상 후보에까지. 예. 그 그래미상 같은데 초대받아서 사회 보고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하고는 싶죠. 이젠 우리나라도 해 그런 생각. 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좀 꽂아주시면. 예. 아, 그럼 옆에, 지금 이런 거요? 창피해. 내가 지금 말하면 내가 너무 창피해. 사회 보시고, 아니 그러니까 BTS나 평론하시고. 블랙핑크조차도 예. 미국의 주력 매체나 하여튼 이런데 그 옛날 이 원더걸스처럼 하려고 경로를 밟았더라면 아마 처참한 일이 많았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상대를 안 하고 있는데 워낙 팬들이 스밍이라고 그러죠. 스트리밍 하고 음반 사고 굿즈 사고 지네끼리 따로 모임 열고 그다음에 이 컨테스트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러니까 미국 매체가 오히려 이걸 안 받을 도리가 없게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17년부터 BTS는 원래 2017년 1월에 해산하기를 서로 약속을 본 거거든요. 이제 죽어도 더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해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2017년부터 갑자기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상을 타는 걸 시발점으로 해서 갑자기 모든 데서 불러대는 그냥 확 변화가 생겨버리죠. 예. 그 플랫폼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 갑작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 살수대첩이 생각나는. 들어올래야 막을 수가 없는. 중국이 지금 컨텐츠를 다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계속 젊은이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그럼요. 음지에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회 방식으로 예. 유튜브군 뭐 다 이제 그게 접근해요. 하나의 흐름이 생기고 나면 이게 소위 왜 대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한 이런 대세 트렌드 이런 부분들은 막을 힘이 없는 거죠. 하여간 K-팝이 일단 이 한국 문화 융성, 뭐 K-컬처가 번져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슈퍼스타의 현재까지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이거는 뭐 앞으로 이 정도 그리고 또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틀즈도 영원히 한 번의 비틀즈지 비틀즈 2, 3 없잖아. 맞아요.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유명한 거고. 이런 스타들이나 팝스타들은 많긴 한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진정한 딱 한 명의 별 이런 느낌은 또 다른 얘기네요. 거기다 2020년 3, 4월 요즘에 최고로 핫한 노래요? 그러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니고 네. 로제의 온더그라운드야. 블랙핑크 멤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니까 블랙핑크 멤버 중에 로제라는 아주 그 귀여운 친구가 신곡을 솔로로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모든 차트를 다 휩쓸고 있거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게 있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깜빡했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돌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문화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화 트렌드라고 하면은 사실 이 신조어가 좋은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너무 또 짧게 많이 써서 그러긴 하지만 뭐 알긴 알자 이런 맞아요. 부분이 지금 있어요. 그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좀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말도 많았거든요. 뭐 트렌디 그런데 거꾸로 팬더믹 뭐 이러고 막. 예, 팬더믹 예. 그런데 거꾸로 예. 제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선생님이 이 말을 과연 아실까 하는 그쵸. 예, 그런 그런 말들이 생각으로 있을 것 제가 같아요. 준비했습니다. 아, 그런 생각으로. 준비하셨나요? 어떤 네. 건가요? 일단 저는 약간 모른다의 약간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이 신조어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매주 네네. 하나씩 여러분들께 네, 선보이기로 했죠. 꿀팁 이 정도 알고 가자. 아, 네, 신조 한마디. 신조 한마디. 코드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목은 제가 짓겠습니다. 예, 그 앞으로 계속 나가자는 네네네네. 의미에서 예, 신조 뭐라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 부캐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 부캐. 부자는 이거 하고 캐는 네. 아, 이거 설명 더 네네네. 들어가면 캐. 재미없어질 그죠,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순간 착해지려고 했습니다. 워낙 선생님께 친한 사이여가지고. 저한테 퀴즈 낸 거예요? 예, 부캐. 여쭤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부캐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신부 꽃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네네. 바로 이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마치, 기대한. 예, 지금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한 10점 차로 지고 있다가 네네. 한 골 넣은 것 같은 그런 기분. 계속해서 훈계를 받다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고 제시를 하는. 예. 자 그러면 예. 우리 지훈 씨는 예. 부캐가 뭔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 가수로도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려고 네, 노력 네, 중에 네. 있어요. 가수로의 이름이 제가 제이코입니다. 예. 그 처음에 베트남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네네. 예. 그랬었는데 그때 그 외국 이름을 하나 줘야 된다. 지온 이스코리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라는 뜻에서 제이코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이게 바로 부캐입니다. 부 캐릭터. 아, 예. 근데 원래 이 부캐라고 하는 게 그 부연 옆에 있는 네. 다른 캐릭터. 부가 되는 캐릭터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부캐라는 단어는 처음에 게임에서 만들어진 예, 사용하게 맞습니다. 되는 예. 게임 용어예요. 예. 게임 캐릭터가 이제 이만큼 하고 왔을 때 이제 다른 또 돈을 벌고 하기 위해서 예. 다른 캐릭터로 잠깐 그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그쵸, 텐데 그쵸. 이런 거예요. 기사가 있으면 법사가 있고 네네. 세컨 캐릭터. 이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마 예. 제가 말씀 딱 예를 한마디 딱 하면 바로 하실 거예요. 유재석 요즘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죠. 유재석이 이제 부캐인데 유재석이 원래 이제 MC를 보고 하는 예.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트로트 가수로도 변신하고 다른 나로 또 다른 나의 모습, 또 다른 내 모습 뭐 변신하고 싶은데 작가로 변신하고 유재석 작곡가로도 씨가 하고 유산슬로 활동을 하는 네네네 것처럼 그렇게 이름 그런 바꿔서 거. 예. 그걸 알아듣겠네요. 부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아를 하나 설정을 해서 네네네. 그렇죠, 별도의 활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맞아요. 그걸 예. 부캐라고 하고 지금 지훈 씨도 마찬가지죠. 사실 요 단어는 지훈 씨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역시 고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건방을 떨었네요. 제 얘기를 설명을 하니까 확 안 하다셨어요. 죄송해요. 유재석, 유산슬 이렇게 갔으면 확 알아들으셨을 아까 텐데. 배가 산으로 예. 가시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베트남 얘기할 때는 엄청 재밌게 들으시고. 전 그냥 재미만 있었던 네네. 걸로. 오늘 너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서 아니 아직- 뭐 얘기를 서문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네. 예. 근데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니 해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코로나가니까. 예,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와 문화 트렌드에 관한 연계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근데 이거는 방송 공익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 개인 사적인 얘기만 좀 할 텐데 예.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케이팝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암직한 그 흐름을 좀 얘기하게 됐는데 제가 약간 음악 평론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들여다본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케이팝은 진짜로 서구 주류에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한 일이고 케이팝은 지속성이 최소한 20년 이상은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는 게 잘 모르면 다 똑같은 애들이 춤추나 보다 하는데 그 안에 다양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들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지속성이 높다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코로나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서 또는 사망까지 하는 건 슬픈 일이지만 예. 모든 건 어떤 각도에서 보냐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또 다른 점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요. 정말 한 100년 만에 처음으로 방 안에 있게 됐다. 우리는 너무 바쁜 나라예요. 매일 나가야 돼서 매일 모임,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숨막히게 바삐 돌아가는 나라인데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방 안 실내라는 곳에 있어 본 체험을 지금 1년여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갑갑해 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내 삶을 꽉꽉 채워볼 수 있는 거리가 많아요. 그중에 핵심은 문화 콘텐츠. 문화 콘텐츠 그 플랫폼을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요 예. 가장 핵심 지금 요런 게 있다. 그게 뭘까? 예. 요 얘기는 저희가 다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와 함께 또 이제 전문적으로 또 한번 예, 말씀하는 지금 걸로 현재와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듯이 예, 과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네. 예. 자, 다음 방송에도 김갑수 선생님 모시고 본격 이제 지금 몸 푸셨어요? 이제 진짜 예. 시작하셨어요. 예. 꼭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는 네. 이해 때 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건데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심야 TV 문화야 놀자 첫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예. 네. 여러분들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뭔가 굉장히 아쉬우실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살짝 수박 겉핥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지금 그 김갑수 선생님께서도 아쉬운 표정이세요 많이. 네. 2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부의 본격적인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야 놀자! 놀자.